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이 되면 더 아픈 이유는 무엇일까? 해가 떠있는 깨어있는 낮 시간 동안은 코르티솔의 영향으로 우리 체내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천연 스테로이드가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더 아프게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미지는 통증으로 두통을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이번 172번째 이야기는 통증편. 밤에 더 아픈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상권 349쪽 401쪽에서 425쪽까지 펼쳐진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통증은 최상의 치료 과정입니다. 우리가 혈류가 막히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위가 칼에 잘 베이거나 다치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이 연필을 깎다가 칼에 손이 베일 때 그 베인 부위가 매우 따갑고 매우 아픈 사람은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상처가 깨끗하게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칼에 손가락이 베였는데도 아프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프지 않고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날 그 상처 부위가 고름이 생기거나 진물이 나와서 치료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상처가 따갑고 매우 아픈 사람은 상처난 부위를 복구하고 손상된 세포를 치료할 때 이게 더 아프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상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낳으며 그렇게 되면 그 부위가 곪거나 괴사에 이르기도 합니다. 흔히 당뇨병 환자들이 발가락이 썩어 괴사하고 있는데도 통증 없고 아프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통증이 있다는 이야기는 내 몸에 지금 질병이 치료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체는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성장통 그리고 심한 통증일수록 세포와 조직이 더 빠르게 복구되고 치료되고 있는 과정에서 통증이 오게 됩니다. 일곱 번째, 그런데 이 통증은 낮에는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잘 지내다가 밤이 서서히 깊어지게 되면 못 견딜 정도로 더 아프고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밤이 되면 상처를 치료하거나 세포를 재생합니다. 자, 이미지는 코르티솔 이미지네요. 깨어있는 낮 시간은 햇볕의 코르티솔 영향으로 염증을 억제하고 또 통증을 완화하는 우리 몸의 천연 스테로이드가 분비되기 때문에 낮 시간은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해가 지면 서서히 인체는 이 생활 기능들을 접고 서서히 노폐물 청소, 세포 재생,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활 기능들을 서서히 정지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 또 해가 뜨면 인체는 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을 자꾸 작동을 시켜서 세포 재생이나 상처나 질병을 낮 시간 동안은 치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번째, 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코르티솔 호르몬의 수치가 눈 뜰 때 가장 수치가 높으며 낮 시간에는 통증을 없애고 잠에서 깨어나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세로토닌 호르몬과 함께
통증을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 호르몬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밤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호르몬 분비가 현격하게 낮아져 밤이 깊을수록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즉 치료를 점점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쉽게 비유하자면 코르티솔은 몸속의 전투 모드를 만드는 지휘관이고 이 햇빛을 받아 생기는 세로토닌은 평화 모드를 유지하는 관리자에 해당됩니다. 일곱 번째, 따라서 통증이나 몸살 기운이 밤에 더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몸이 통증과 치료 그리고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밤이 되면 더 아픈 통증이 심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낮이 되면 호르몬 수치의 변화가 생깁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마법 때문에 해가 뜨면 몸에서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천연 스테로이드 역할을 이 코르티솔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밤이 되면 이 코르티솔의 수치가 최저로 떨어지게 됩니다. 낮 시간에 만들어진 세로토닌 호르몬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 동안 생활에 억눌려 있던 염증 반응이 밤이 되면 활발해져서 서서히 통증도 심해지고 더 민감하게 느껴지고 치료 또한 밤에 치료를 하기 때문에 더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밤이 되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인체가 잠든 사이에 면역 체계는 이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와 본격적으로 전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밤의 전투 과정에서 면역 세포들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을 방출하는데 이 물질이 염증 반응을 유도하고 체온을 높이고 더 아프게 만들죠. 결과적으로 이제 밤에 일이 점점 심해지고 온몸이 쑤시고 몸살 기운이 밤에 점점 심해지고 심하면 헛소리까지 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심한 만큼 몸에서 질병을 잘 치유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 주변에서 자극이 감소됩니다. 이 낮에는 소음 혹은 대화, 업무 등 뇌가 처리해야 할 정보가 많아 통증에 집중할 힘이 작아지다가 밤이 되면 이제 뇌가 점점 쉬기 시작하죠. 오직 통증에만, 질병 치료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또 잠자는 자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기침을 하게 되면 누워 있어서 코 점막의 부기가 심해지고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며 기침이 잦아지고 흔히 아픈 관절통은 움직임이 없는 고정된 자세로 관절이 갈수록 점점 뻣뻣해져서 점점 통증, 관절통, 염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통증이 심하다 하면은 우리 몸에서 그만큼 염증 치료, 즉 세포 재생을 많이 하는 시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 그럼 생활 속 통증을 줄이는 방법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양 없는 인간 생명체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하루 20분 이상 햇빛을 쬐입니다. 이 햇빛을 쬐이는 순간 이 적외선이 체내 염증을 녹이고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들어 심신이 안정되며 에너지를 비축하고 그 비축한 에너지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숙면,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하루 20분 이상 햇볕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양 고도가 낮은 45도 이내일 때는 아무리 햇빛을 쬐어도 피부 손상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했으면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거나 혹은 수면 중에도 좋아요. 입으로 숨을 내뱉는 비어구업의 호흡을 하면 이 목구멍이 가늘기 때문에 여기에 바람이 지나가면은 기압이 낮아지죠. 그 다음에 위장, 체내에 있던 높은 기압에 있는 독성 요소들이 입구멍을 통해서 쉽게 배출되고 염증까지 잘 배출시킬 수 있는 호흡법이 비엽급의 호흡법입니다. 세 번째, 이 속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천히 꼭꼭 씹어서 소식하는 생활을 실천하되 가급적 소고기 등 육류를 조심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항염증 식품을 섭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뭐 마늘, 뭐 부추, 뭐 블루베리 이런 거 있죠. 네 번째, 우리가 손이 닿는 부위들, 즉 피부는 정맥혈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피부 쪽에 있는 혈관들은 전부 다 노폐물이나 폐기물로 가득 차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심장 쪽, 여기서 심장 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서 정맥피를 빠르게 심장 쪽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훨씬 더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지압은 심장 쪽 방향으로 지압을 하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 스트레스는 내가 만드는 것이죠. 지구도 그대로 있고 옆에 있는 공기도 그대로 있고 집도 그대로 있고 친구도 그대로 있고 숲도 그대로 있고 나무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이 잘못되면 내가 화를 내어서 내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죠. 이런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과 췌장이 나쁜 탓으로 화를 낼수록 더욱 췌장과 간이 더 붓게 됩니다. 나빠진다는 이야기죠. 스트레스 생기면 암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주 웃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죠. 웃으면 100가지 아플 정도, 저 오장이 다 움직인다는 거죠. 특히 내 머릿속의 뇌들보 바로 밑에 있는 송과체를 깨워서 세포의 DNA를 깨워서 복구하거나 끊어진 것도 그 다음에 죽어가는 것도 이걸 너블너블 붙이고 재생하는 효과를 주는 게 바로 웃는 거예요. 웃으면 그래서 복이 온다고 하죠. 그래서 복구하거나 대사작용을 활발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 이 나쁜 정맥의 피나 염증은 어차피 나쁜 건 노폐물 빼내줄수록 좋아요. 인체의 피부의 표피는 정맥 모세혈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동맥의 피는 심장의 압력으로 운송되지만 피부 표피에 있는 정맥피는 전부 다 삼투 현상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노폐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장으로 회수되지 못한 부위, 즉 저체온 부위, 퉁퉁 살이 찐 부위, 커진 부위는 그냥 두지만 사일침으로 따준 후에 가만히 두면 피가 저절로 흐르게 놔두면 돼요. 아니면 짜내든지 해서 피를 빼낼수록 모세혈관이 살아나 더 젊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름과 염증은 제 살이 되지 못합니다. 고름과 염증은 어차피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첫 번째, 통증은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 치유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염증을 다 빼내면 전혀 아프지 않고 낫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기에 물려도 바로 염증이 생기죠. 염증을 빼내주면 내 몸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아요. 그럼 놔두고 자연 상태로 두면은 모기에 물린 그 염증이 온몸에 돌다가 내 몸에 가장 안 좋은 곳에 쌓여버려요. 나 무릎이 안 좋다. 그럼 모기 한번 물리면 그 다음날 무릎 쪽에 더 염증이 더 차인다는 이야기죠. 자, 염증이 확산된 고름은 재살이 되지 못합니다. 고름은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몸 밖으로 버리려고 발악하는 것이 바로 염증, 고름이죠. 세 번째, 음식이나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좋은 생활 습관에도 더 이상 염증을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체를 살리려고 염증을 모아두는 염증의 하치장이 바로 병명이 되고 바로 그것을 둘수록 그 염증이 점점점 깊어지고 질병이 커지고 더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림프절이나 모세혈관에 염증이 과도하면 우리 몸에는 질병이 줄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염증이 제일 많이 쌓인 부위부터 증세를 느낍니다. 나 어깨를 다쳤다. 그럼 처음엔 어깨가 아파요. 그 어깨를 침으로 따고 적당히 잘 치료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무릎이 안 좋고 무릎 고치고 나면 또 고관절이 안 좋고 고관절 고치고 나면 발목이 안 좋고 발목 고치고 나면 숨이 차고 등등 그 순서 자기 몸에서 가장 통증이 강한 부위만 느끼지 나머지는 병신돼 있어도 몰라요. 그래서 손따를 하면서 하나씩 둘씩 네 병은 내가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염증이 많이 모인 부위를 잘 다치게 됩니다. 한 번 다치면 또 다치고 또 다쳐요. 왜냐? 다치는 부위는 이미 염증의 포화 상태가 되어 출구를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거기 다치고 다치는 거예요. 출구를 열어서 염증을 빼주고 치료하면 더 이상 그 부위는 다치지 않게 됩니다. 여섯 번째, 염증이 쌓이면 붓습니다. 살이 찐다 퉁퉁 부어요. 질병으로 생기는 통증은 치료 과정으로 부은 곳이나 비만 부위에 쌓인 염증의 탈출구를 열어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노화와 병사는 바로 체내 염증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내 몸 안의 염증을 빼내면 살도 빠지고 감기도 하지 않으며 늙고 병들지 아니하여 장수에 이르게 됩니다. 자, AI 시대 챗 GPT나 제미나이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염증이 생겼다, 고름이 생겼다 하면 무조건 병원에 가라고 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코로나 백신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많이 죽었죠. 더군다나 다국적 약장사의 세상, 다국적 기업에 그 다음에 병원은 병을 만드는 공장이죠. 이 지배에서 벗어나 내가 만든 염증을 내가 빼내어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빼내어 치료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지 말고 의원, 동네마다 의원 한두 곳 있으면 끝이에요. 병원이 생긴 수만큼 환자 수가 수백 배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자, 통증은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나타나고 또 그 통증은 낮 시간보다 밤이 되면 더 아프게 밤이 되면 더 많은 치료를 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173번째 이야기는 제3의학편 새로운 의학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 손을 통해서 건강을 살피고
뇌병을 치료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